공자는 유랑을 끝내고 노나라에 돌아왔을 때 정계에 직접 다시 나가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정계에 진출해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는 정치에 진출한 제자들에 대한 공자의 평가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하셨을지 8일편 21장을 보겠습니다. 애공 문사 어제아. 애공이 사에 관하여 제아에게 물었다. 제아 대왈. 하후씨 이송, 은인 이백, 주인 이율, 왈 삼인 전율. 제아가 답하여 말하였다. 하후씨는 소나무를 썼고 은나라 사람들은 측백나무를 썼고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썼습니다. 밤나무를 쓴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케 하려 함이옵니다. 자문지 왈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 공자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은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은 탓하지 않겠다. 공자가 애공과 제아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전해 듣고 뭔가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점잖지만 찬바람이 쌩 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애공은 공자를 등용했던 정공의 아들입니다. 공자 나이 58세 때 즉위했는데 위정편 19장에서 공자에게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물었었죠. 애공과 함께 나오는 제아는 공자보다 29세 연하였던 제자인데요. 이름인 제여로도 많이 불립니다. 제여는 공자학단의 10대 제자인 사과십철에 자공과 함께 언어를 잘하는 제자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도 제여는 말솜씨가 날카롭고 말을 조리 있게 잘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개 머리가 좋고 영리하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눈치껏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는데 논어 공야장 9장에는 제여가 낮잠을 자다가 공자에게 들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여 주침, 제여가 낮잠을 잤다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때 공자는 제여를 썩은 나무와 쓸모없이 부서지는 거름흙에 비유하면서 심하게 화를 내셨는데요. 제아는 공자의 주요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꾸지람을 듣는 캐릭터로 논어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하는 문제를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제아는 공자에게 3년은 너무 기니 1년이면 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양화편 21장에 나오는 얘긴데요. 공자가 그러면 너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쌀밥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게 마음이 편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아가 냉큼 이해하고 대답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공자가 제아에게 그래, 그렇다면 너는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제아가 나가자 제아 저 녀석은 참으로 불이 나도다 하고 화를 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자를 차분한 성인으로 알고 있지만 공자는 화가 날 때는 무섭게 화를 내는 그런 정열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공 문사 제아. 애공이 사에 관하여 제아에게 물었다. 사는 토지신을 모시는 곳을 말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의 사직단과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사직공원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사직단은 원래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풍작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왼쪽에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 사직단을 둔 것은 주례에 유명한 좌묘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 그대로 설계한 것이죠. 대개 사직은 종묘와 함께 나라를 상징했는데요. 고대의 산은 신령한 나무가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 나무는 땅의 기운이 솟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고
그 주변의 땅에 담을 둘러 사로 삼고 성역화했던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동네 어귀마다 있던 느티나무들도 아마도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사회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제아는 사에 대해 묻는 애공의 질문에 우선 하나라와 은나라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하나라는 소나무를 사로 삼았고 은나라는 측백나무를 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사로 삼았는데 주인 이율, 삼인 전율. 주나라 사람들이 밤나무를 쓴 것은 백성을 전율케 하려 함이다. 제아는 주나라 사람들이 밤나무를 쓴 것을 민을 전율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애공에게 말한 것인데요. 도대체 밤나무와 전율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밤율과 두려울 율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죠. 제아는 이런 말장난을 통해 어린 임금에게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는 공포정치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제아가 애공에게 제대로 대답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사로 삼는 나무는 각각 그 땅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의 종류를 선택해서 심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에 가까운 설명인데 공자는 자신이 이상으로 삼는 주나라의 상징인 밤나무를 제아가 전율로 해석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사불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다시 말하지 않는다. 수사불간, 끝난 일은 간하지 않는다. 기왕불구,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은 탓하지 않는다. 이 세 마디는 제아에 대한 공자의 심한 꾸지람이고 쓴소리인데요. 공자는 제아에게 매우 화가 났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배경이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나라의 역사서인 춘추에 애공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은나라의 살을 모시던 사당에 불이 났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사건 이후에 애공이 제아에게 측백나무가 불탄 자리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 물은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혹은 제아가 공포정치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애공으로 하여금 삼한과 대적할 것을 권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데 이때 공자가 어린 군주가 다칠 것을 염려해서 제아를 꾸짖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미 70세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이 백성에게 미칠 파탄을 걱정했을 수도 있는데요.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학은 기본적으로 예학을 갖추도록 해서 사로 키워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논어에 나오는 공자와 제자들의 일화를 보면 관직에 진출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놓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공자는 제자인 제아가 밤율과 전율이 전혀 상관도 없는 그냥 의미 같은 말일 뿐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관을 어린 임금에게 주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치라는 게 바르고 정당함을 추구해야지 말장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화를 내고 있는데요. 논어에 실려있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공자가 키워낸 사들이 활발하게 관직에 진출해 나갔던 역사적 상황과 함께 공자와 그 제자들이 최초로 공무원의 윤리학 또는 정치인의 윤리학을 만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아의 말장난에 화를 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공문사 제아. 애공이 사에 관하여 제아에게 물었다. 제아 대왈 하후씨 이송 은인 이백 주인 이율 왈 삼인 전율. 제아가 답하여 말하였다. 하후씨는 소나무를 썼고 은나라는 측백나무를 썼고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썼습니다. 밤나무를 쓴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케 하려 함이옵니다. 자문지 왈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 공자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은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은 탓하지 않겠다.